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듯 3번의 고난도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있듯이 인생에 기회만 3번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3번의 고난 중 2번을 벌써 겪은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기나긴 법정 싸움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 2가지가 저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죠.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아닥친다고 지난 몇 년간 저는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마무리가 된 것 같아 후련한 마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능력을 수저로 비유하기 시작했었죠. 흙수저부터 시작해 은수저, 금수저, 그리고 다이아 수저로 나눴었는데 저는 그 말들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용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감사하게도 저는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2분 다 의사셨고 2분 덕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병원을 이어받기 위해 의사가 되셨고 본인의 집안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며 중견기업 정도 되는 무역회사 사장의 외동딸인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친가와 외가 둘 다 차고 넘치도록 잘 사는 집이었다 보니 저도 날 때부터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유리야, 너도 의사 될 거야? 너희 아빠도 의사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의사라면서. 그럼 너도 당연히 의사해서 너희 아빠 병원 네가 물려받겠네? 엄마랑 아빠는 내가 음악하길 바라셔서 잘 모르겠어. 엄마가 음대를 나와서 딸인 나도 음대 나오길 바라시거든. 물론 나는 의사가 되고 싶긴 해.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고 하면 다들 저에게 너도 당연히 의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병원을 네가 물려받으면 되겠구나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의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유리는 절대로 의대 갈 생각하지 마라. 의대는 너희 오빠가 가면 되는 거니까 너까지 의대 갈 필요 없다.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아빠, 내 귀에 딱지 않겠어. 도대체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 아빠 때문에 지겨워서라도 의사하기 싫어질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말해야지 너도 나는 의사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각할 거 아니야. 아빠는 네가 의사 되고 싶은 욕심 낼까 봐 그게 걱정스럽구나. 의사 되고 싶어 하는 게 왜 욕심이야? 아빠도 의사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의사면 나도 자연스럽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해? 저희 아빠는 제가 의사가 되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장래희망란에 의사라고 적었다가 아빠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신이 의사면 자식들도 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빠는 오로지 오빠만 의사가 되길 바라셨고 딸인 저는 절대로 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아빠 병원을 두고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 둘 다 의사 되면 둘 다 이 병원 가지고 싶어 할 텐데 그럴 바에 한 명만 의사가 되는 게 나아. 그리고 이 병원 물려받는 게 딸보다는 아들인 게 낫지 않겠냐? 오빠랑 내가 싸울지 안 싸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빠는 둘 다 의사 되면 더 능력 있는 자식한테 주면 되지. 왜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고 그래? 아빠도 남아선호 사상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대를 이어가니까 그런 거지. 아니 무슨 남아선호 사상이라 그래? 그리고 유리 네가 엄마가 했던 음악 이어서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의사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야. 굳이 너까지 고생할 필요 있어? 아빠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저희 아빠는 분명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딸인 저를 대놓고 오빠와 차별하시진 않았지만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병원을 무조건 오빠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 틀림없었습니다. 유리야, 아빠 말 듣고 너는 그냥 피아노 배워. 오빠가 의사 되면 아빠 병원은 오빠가 자연스레 물려받겠지만 나머지 재산은 엄마가 다 너 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진짜지? 엄마 재산 다 나 주는 거 맞지? 엄마도 오빠한테 다 줄 생각 아니지? 당연하지. 엄마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서 받는 거 다 너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유리는 일단 피아노 배워. 그리고 그 후에 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유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엄마가 보니까 의사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이더라고. 엄마는 너 힘든 거 원하지 않아. 아마 아빠도 그래서 너 보고 의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일 거야. 외동딸이었던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 재산을 또 저에게 다 물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후 오빠가 의대에 합격하고 난 후 아빠가 신이 나셨는데 그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는 너 이번 학기 학사 경고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너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학사 경고까지 받아?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건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수들 중에 이상한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 지금 내가 누구라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너희 학교 학과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죄다 나랑 선후배 사이인데 어디 감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 맨날 수업도 빠지고 수업에 들어와도 전날 마신 술 냄새 풍기면서 엎드려 자고 있다던데 너 그럴 거면 의대 왜 갔어?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갔지. 그리고 이제 막 20살 됐으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좋은 날 공부만 할 수 있냐고. 난 내 청춘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의대생이 된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삐가 풀린 건지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오빠는 아빠 무서운 줄 모르고 분기별로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근우 아빠, 큰일 났어요. 근우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 왔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근우가 학교 동기생을 또 때렸다네요. 또 때렸다고? 그 녀석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성격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 이번에도 또 학과장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가서 빌어야 돼? 그놈 때문에 내 체면 다 깎아먹게 생겼어. 의사가 되기도 전에 밥 먹듯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오빠를 보며 아빠는 그제야 오빠만 의사를 시킨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누 저놈이 저럴 줄 알았으면 그누가 아니라 유리 보고 의사하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유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는 안 쳤을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와서 그런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의사하고 싶다는 애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린 건 당신이잖아요. 그러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둘 다 시키지. 왜 하나만 시켜서 이런 꼴을 겪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누 저놈이 저렇게 사고 칠 줄 예상이나 했겠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던 놈이라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 줄 알았지. 저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용돈을 끊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놈이 정신을 차릴까 싶네.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적당할 위기에 몇 번이나 처했었지만 아빠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총동원해 오빠를 겨우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 덕에 겨우 의사가 돼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입만 열면 불평만 늘어났고 그런 오빠를 보고 아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누 쟤는 안 될 것 같다. 이미 싹부터 노랬었고 벌써 썩을 대로 썩은 놈이야. 그래서 말인데 유리 네가 그누 대신 쓸만한 괜찮은 의사 사위 하나 데리고 와봐라.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나는 의사랑 결혼할 생각 없는데 내가 괜히 의사 만났다가 내 남편이 아빠 병원 가지겠다고 오빠랑 싸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사고뭉치 아들한테 줄 바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위한테 주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귀여운 병원인데 괜히 그누 줬다가 병원 말아먹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우리 병원 망하면 병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다 망하게 되는 거야. 저에게 사위를 데려오라는 말에 저는 아빠가 자신의 설계대로 살지 않는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건지 아빠와 엄마는 계속해서 저의 선자리를 구해오셨고 그 상대는 죄다 의사였습니다. 유리야, 저번에 선본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니? 아빠가 너 보고 어땠는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네가 볼 땐 그 사람 어떤 것 같았어? 별로였어. 생긴 것도 못생겼고 사람 자체가 이상했어. 나랑 결혼하면 우리 아빠 병원으로 들어가서 병원 무조건 물려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라고 나보고 너희 아빠 병원 네가 갖고 싶지 않냐면서 내가 가져와 주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서 애프터 신청하는 거 거절하고 왔어. 너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해도 그렇지 그걸 속으로 생각하지 누가 입 밖으로 꺼내고 말을 한다니? 아휴, 가만 보면 의사들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만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의사들 다 이상해. 근데 특히 없는 집안 의사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의 덕을 많이 보고 자라왔던 저였기에 웬만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선을 보라는 아빠의 말에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의사들과 선을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선을 100번 봐도 좋으니까 무조건 의사랑만 결혼해. 그리고 누굴 선택하든 뭐라고 안 할 테니 네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와. 10번이 넘는 선을 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자 아빠께서는 의사면 어떤 놈이든 좋으니 내 마음에 드는 남자로 데리고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열심히 선을 보던 중 운명처럼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선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 거예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선배님이 오시는 자리였는데요. 그 선배님이 사정이 있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제가 대신 나온 겁니다. 선배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쪽이 아니라 그쪽 선배의 정보겠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일어나실 거면 일어나셔도 되세요. 소중한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도 그렇고 속이고 넘어가도 되는 일을 양심적으로 고백한 남편에게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던 저는 남편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화나 좀 나누고 가죠. 어쨌든 그쪽도 의사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의사면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서요. 아, 의사 남편 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죄송하지만 왜 의사를 찾고 계세요? 혹시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의사에게 환상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요? 왜 의사한테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의사면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그런 직업인데 여자로서 충분히 환상 가질 수 있는 직업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한때 의사의 꿈을 꿨어서 의사라고 하면 좋아만 보이던데요. 에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돈도 개업을 해야 잘 버는 거고 겉만 멀쩡하지 알고 보면 이상한 의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만 찾지 마시고 마음 잘 맞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저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온 건지 저에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욕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순수해 보이는 남편이 제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의사들은 대부분 다 부모가 의사거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들이시던데 그쪽은 어디 출신이세요? 부모님이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흔히들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놈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두 분 다 농사 짓고 계시고요. 빚도 재산도 남들이 가진 만큼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집안까지는 안 따지고 의사기만 하면 돼서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되게 확고하신 분이시네요. 보통 아무리 의사 남편을 만나고 싶다 해도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희 한 번만 더 만나볼까요? 선을 보면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몇 번이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흔쾌히 저의 데이트 신청을 승낙해줬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저 만나주셨네요? 이번에도 저 안 만나주면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왜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마음에 들기라도 했나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자꾸 의사거리는 여자는 속물 같아 보여서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 거절한 거였습니다. 근데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유리 씨 아버지랑 오빠가 의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버지가 종합병원 하고 계신다던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사과까지 해요. 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무슨 일 하는지 자세히 말 안 한 건 전데요 뭐. 그럼 이제 저 속물 아닌 거 알았으니까 저랑 만나 주실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그쪽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만나고 싶은데 그쪽 생각은 어때요? 남편과 저는 세 번째 만남 때부터 연인 사이가 됐고 저는 바로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가 의사와 연애를 하는 것에 기뻐하며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식품 관련 사업한다던 그 친구 맞나? 들어보니까 그 집에 돈이 많아서 굳이 의사 안 해도 되는데 그 친구가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다 해서 의사 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놈을 알아보고 잡은 거냐? 아빠. 그 사람은 지금 따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선자리에 자기 후배를 보냈더라고. 내가 말하는 사람은 아빠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후배야. 뭐라고? 자기 선자리에 후배를 내보냈단 말이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리고 너는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왜 이제야 말을 해? 어차피 아빠는 의사면 다 된다면서. 그리고 아빠가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의사 만나라고 해서 말 안 했던 거야.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말로는 의사면 다 된다고 했지만 아빠는 내심 집안이 좋은 의사 사위를 맞이하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저희 시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놈은 뭐하는 집 아들이래? 부모님들 뭐하고 계시는지 물어는 봤어? 당연히 물어봤지.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신다고 하시던데 자기 입으로 자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은 아닌 것 같았어. 하필이면 또 그런 놈이 나와서. 그래도 유리야, 이왕이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런 사위면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아빤 영 내키지 않는구나. 아빠, 이 사람 순수하고 착하고 욕심도 없어서 아빠가 직접 보면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거기다가 성실해서 오빠랑 달라도 한참 달라. 내가 왜 이 사람 선택한지 아빠도 이해하게 될 거야. 아빠는 평범한 집 아들인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다니고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저희 아빠 병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오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점심시간에 직원들 다 있는 직원 식당에서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갑자기 나보고 자기 마실 물 좀 떠오라고 툭툭 치더라고. 그것도 윤서방,
나 마실 물 좀 떠다 줄 수 있나? 이것도 아니고, 야, 물 좀 떠와라. 이러면서 물 떠오라고 했다니까? 오빠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단둘이 있을 때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더더욱 안 되지. 그래서 당신 오빠한테 물 떠다 줬어? 그때 마침 장인어른이 식사하시러 식당에 들어와서 없던 일이 됐지.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형님 나보고 계속 물 떠오라고 하셨을 거야. 그 오빠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뭐라고 해줄게. 그리고 오빠가 자꾸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면 아빠한테 말해서라도 못 괴롭히게 만들 거야. 남편이 아빠의 병원으로 들어가자 오빠가 저희 남편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계룡남인 저희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혔죠. 그 일 때문에 친정 식구들만 모이면 오빠와 저는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자꾸 우리 남편한테 오빠 개인 심부름 시키지 마. 커피 심부름을 일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왜 시켜?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심부름 시킬 일 많으면 개인 비서를 둬. 이 사람이 오빠 심부름 하려고 아빠 병원에 들어간 줄 알아? 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아빠였어도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었냐? 그래서 오빠가 아빠야? 아니잖아. 그리고 아빠는 절대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그랬대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이 사람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오빠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 제가 오빠와 싸울 때마다 아빠는 중립의 자세를 취하며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더 큰 싸움이 나지 않도록 그러신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을 두고 사위의 편을 들 수는 없어서 그러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지금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 오늘 원장님 진료 보시는 분들 다 진료 취소하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맘카페에서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뇨? 설마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아침부터 진료 취소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길래 뭔가 이상해서 환자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맘카페에 윤 원장님에 대해서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남편이 하도 오빠에게 괴롭힘을 당하길래 남편과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을 통해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병원의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간호사로부터 남편을 비방하는 글 하나가 맘카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커뮤니티인 맘카페에는 남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종합병원 정형외과 윤성준 원장 돈 때문에 병원장 딸이랑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병원장 딸 두고 젊은 환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제 막 20살 된 어린 여자애랑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실력도 없어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 원장 손에서 죽어간 환자만 해도 3명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 원장 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라서 잘 알거든요. 어떻게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를 3명이나 죽일 수 있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어쩌면 그 원장 환자 일부러 죽이는 사이코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수술대에서 환자를 떠나보낸 적이 없었고 또 저를 두고 20살이 된 어린 환자와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남편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작성된 글이라는 생각에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야, 너도 참 유난이다. 그런 이상한 글 올라올 수도 있지. 그걸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 왜? 윤서방이 너 두고 바람 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냐? 오빠는 가만히 있어. 오빠는 오빠에 대한 비방글 올라오면 나보다 더 심하게 했을걸?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퍼뜨리는 사람한텐 당연히 벌을 줘야지.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오빠는 저를 유난스러운 여자로 만들었지만
아빠는 그 글을 쓴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글 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철없는 어린 사람이든 자식 둔 부모든 아니면 늙은 노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지 말고 처벌받게 내버려둬. 어디 감히 내 사위를 건드려.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결혼 전부터 아빠는 남편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에 남편에게 늘 뜨뜻미지근한 장인이었는데 그땐 아빠도 자신의 가족을 건든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남편의 편을 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맘카페에 남편에 대한 비방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오빠였습니다. 오빠 미쳤어 진짜? 오빠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쓴 거야? 오빠 되게 수준 낮은 사람이다.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궁금할 지경이야. 왜 가만히 있는 윤서방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야, 됐고. 당장 경찰서에 연락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너 설마 진짜 나 고소할 생각은 아니지? 나 오빠 고소할 건데? 오빠 때문에 윤서방이 피해본 게 얼만 줄 알아? 오빠 지금 이 사단 난 거 해결할 수 있어? 오빠는 항상 저질러 놓기만 하지 해결할 줄은 모르지? 이번에도 아빠가 오빠가 싼 똥 치워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친정 오빠가 저희 남편에 대해 맘카페에 말도 안 되는 거짓 비방글을 쓴 것에 대해 충격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 같은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 저는 오빠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또 이 일을 그냥 덮으려고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빠, 설마 이 일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 아빠가 그 글 쓴 사람이 누구든 처벌받게 하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오빠가 쓴 그 글 때문에 윤서방뿐만 아니라 아빠도 우리 병원도 명예가 실추됐는데 설마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오빠 용서할 생각 없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빠도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할 생각이다.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오빠에게 벌을 주겠다고 해서 몇 마디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오빠는 그 다음 날 바로 아빠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이 원장님이요. 지금 병원장님 손으로 쫓겨나고 계세요. 직원들이랑 병원장님, 사모님이 병원장님 말리고 있는데 병원장님 진짜로 이 원장님 병원에서 쫓아내실 것 같아요. 아빠 손에 쫓겨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직원들 보고 아빠 말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그 인간은 병원에서 쫓겨나도 싸요. 결국 오빠는 아빠의 손으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부터 남편이 아빠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아빠 병원의 후계자가 오빠에게서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병원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놈한테 안 줄 생각이니까 앞으로 윤서방 자네가 이 병원 차기 병원장이라 생각하고 병원 위에서 열심히 희생해. 장인어른이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이 한 몸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병원을 위해서 제 인생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는지 봤지? 내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자네도 똑같은 꼴 당할 줄 알고 잔머리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유리한테도 잘하란 말이야. 아빠가 남편에게 병원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하던 남편은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변했고 아빠에게 말 한 번 붙이기 힘들어하던 남편은 아빠에게 살갑게 다가가 말도 걸고 자진해서 아빠의 충실한 개가 됐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바뀐 거 알아? 아빠랑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아빠가 병원 물려준다니까 기분 좋아져서 그러는 거야?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그런 병원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잘해야지. 내가 처가 식구들한테 잘하는 거 말고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 나는 정말 형제 복 빼고 다 좋은가 봐. 부모 복, 돈 복에 모자라 남편 복까지 있는 것 같네. 이제 우리 애만 잘 낳으면 되겠다. 그렇지?
오빠가 집에서 내쳐지고 난 후 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말고는 정말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빠도 오히려 오빠가 나간 후 더 후련해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유리야, 그 아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대. 엄마도 지금 바로 병원에 갈 거니까 너도 얼른 윤서방이랑 해서 아빠 있는 병원으로 좀 가봐. 절대로 네가 운전하지 말고 윤서방한테 운전시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아빠는 운전 중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엄마와 저는 아빠도 아빠지만 아빠가 없는 병원이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없으면 병원은 어떡하지? 물론 직원들은 변함없다고 하지만 병원장님이 저렇게 생사를 오가고 있으면 병원 분위기도 어수선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경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할게. 장인어른 일어나실 때까지 내가 병원 운영하고 분위기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내가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킬게.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한테 이거 다 가져다 주래. 병원에 관한 서류인데 아빠 깨어나시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빠 깨어나시기 전까지 당신이 아빠 병원 좀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하더라고. 이걸로 병원 운영하는데 참고해. 아빠가 깨어나신다고 해도 다시 의사 일을 하시긴 힘들 정도로 다치시기도 했고 아빠의 사고로 인해 엄마와 제가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병원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을 맡긴 덕분에 엄마와 제가 아빠에게 매달려 간병을 했었는데 아빠가 쓰러진 지 한 달이 돼서야 오빠가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아무리 아빠가 미워도 그렇지 생사를 오간다는데 소식 듣고 바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내 심정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쨌든 보러 왔으면 된 거 아니야? 아빠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네가 알아?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네가 아냐고. 오빠라도 옆에 있어야지 나도 엄마도 안심이 되니까 그렇지. 오빠, 이젠 제발 정신 차려. 오빠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가족들 버틸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엄마랑 너도 걱정되고 병원도 걱정돼서 왔어. 아빠 병원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 설마 윤서방한테 맡긴 건 아니지? 아빠가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찾은 오빠에게 아빠의 병원은 남편이 맡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겠다던 오빠는 병원이 아쉬웠는지 갑자기 엄마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둘 다 뭘 믿고 윤서방한테 그 병원을 맡겼어? 그리고 엄마는 그 중요한 서류들을 왜 윤서방한테 다 넘긴 거야? 그거 윤서방 손에 들어가면 윤서방이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고 그래? 윤서방 아무리 유리 남편이라고 해도 우리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오빠, 윤서방이 무슨 짓 한다고 그래? 그냥 지금 재정 상태랑 병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고하라고 준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어. 너 진짜 순진하구나. 너 윤서방이 너랑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병원 꿀꺽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네 남편이 그러는 거면 괜찮다 이 말이냐고. 물론 아빠가 깨어나시기 전까진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윤서방 그럴 사람도 아니야. 전 그렇게 걱정되면 오빠가 병원에 한번 가보든가. 저는 제 남편을 의심하는 오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싶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희 처가 식구들 몰래 아빠의 병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갔다는 증거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당신 정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아빠 쓰러진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아빠 병원을 당신이 훔쳐갈 수가 있어? 누구 맘대로 아빠 병원을 당신이 가져가냐고. 당신 우리 아빠 쓰러지길 기다렸던 거야? 어차피 장인어른 이 병원 나 주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장인어른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그리고 장인어른 상태 보니까 깨어나셔도 병원 운영은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전에 내가 미리 알아서 한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던가 나한테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당신이 지금 저지른 짓은 도둑질밖에 안 돼. 제가 알던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장 딸인 저와 결혼을 하고 욕심이 생긴 건지 남편은 대범하게 병원을 통째로 훔쳐갔고 그 일이 발각되고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 보니까 가망 없어 보이던데 네가 뭐 어떡할 거야. 병원 이미 나한테로 넘어왔고 너랑 네 오빠가 다시 가져가려고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쩔 거냐고.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그냥 내 욕심 숨기고 산 거야. 욕심 숨기고 사는 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선배가 나한테 자기 선짜리 넘겨준 거고 순진한 척한 덕분에 당신이랑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뭐 결과적으로 장인어른 병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된 거고. 이 정도면 순진한 척하고 살만하지 않겠어? 남편은 저희 아빠 병원을 훔쳐놓고도 자기 나름대로 저에게 인심을 베풀었다며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나한테로 넘길 때 서류 검토해 보니까 장인어른 앞으로 빚이 좀 있더라고. 그것도 다 내가 책임지고 넘겨받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맘 같아서는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는데 양심상 그러진 못하겠더라고. 뭐 어쨌든 내가 당신 위해서 장인어른이 진 병원 빚도 내가 다 갚아주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합의 이혼을 해달라는 협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빠의 병원을 뺏어가고 난 후 엄마와 제가 들어 눕게 되자 오빠가 다시 병원을 되찾아올 방법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 고모한테 연락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야. 내가 고모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말해볼게. 고모한테 연락을 한다고? 고모 우리 집이랑 원수지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수로 고모한테 연락한다는 거야? 고모는 오히려 잘 됐다고 모른 척 할걸? 야, 아무리 아빠랑 원수지고 산다고 해도 고모가 아빠의 유일한 핏줄이자 누나잖아.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기나 해. 아빠와 고모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때문에 원수를 지고 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오빠의 말이 못 믿어왔는데 오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고모는 저희 식구들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감히 내 동생이랑 내 조카들을 건드려? 내가 아무리 너희 아빠를 미워한다 해도 결국엔 내 동생이라서 내가 봐주고 지내고 있었던 건데 중리산이 누워있는 내 동생 건든 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고모, 말씀은 감사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 남편이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의사들까지 다 포섭해놔서 그 병원 다시 되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리,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아빠 병원 건물 내 건물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병원은 네 아빠한테 주고 그 건물은 나한테 준 거 너 몰랐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준다고 해서 병원을 아빠에게, 그 병원의 건물은 고모에게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병원으로 벌어먹고 살고 고모는 아빠에게 받은 임대료로 벌어먹고 살라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너희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랑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건물을 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그걸로 너희 아빠랑 싸우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동생놈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어서 내가 참고 있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빠한테 받은 임대료가 단 한 푼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동생이어도 아빠가 많이 미울 텐데
저희 도와주셔도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너희 아빠는 내 동생이니까 그 임대료 안 받고 참았다지만 그놈은 내 동생도 아니고 이제 내 조카 사위도 아니잖아. 그동안 너희 아빠한테 못 받은 임대료 그놈한테 다 받을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고모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아빠의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병원장이었던 남편의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죠. 고모에게 임대료 소송을 당한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장인어른이 안 낸 임대료를 왜 제가 내야 됩니까? 그리고 건물 주인이 고모님이라면서요. 어떻게 고모님이 조카 사위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당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당신이 나 내쫓고 우리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잊었어? 그리고 당신이 병원 앞으로 된 빚도 다 가져가고 책임지겠다면서. 그럼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지금 병원장인 당신이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나 이 돈 절대 못 내. 이런 식으로 사람 힘들게 만들 생각인가 본데 내가 순순히 질 줄 알아?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남편은 어마어마한 변호사 부대를 선임해 고모와 맞서 싸웠지만 부장판사와 결혼한 고모를 절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수십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본인이 직접 갚아야 했는데 남편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이 과해서 생긴 일입니다. 병원은 바로 되돌려 드릴 테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자네가 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나는 자네한테 청구된 임대료 다 받을 생각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꼭 갚도록 해. 그리고 병원은 당연히 돌려줘야지. 자네가 훔쳐간 건데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고모님,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고 고모는 못 이기는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빈다면 어른으로서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자네 말대로 병원 다시 되돌려주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2번 다시 의사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게. 자네 같은 사회 악이 환자를 돌보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네. 고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의사까지 그만두면 저 먹고 살 길 잃는 겁니다. 제가 그 가난한 집에서 의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싫으면 내 돈 갚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 의사 포기하든지 내 돈 갚든지. 남편은 병원은 돌려줘도 의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떼를 썼지만 사실상 거의 100억에 달하는 빚을 갚을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엔 의사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고모가 당신한테 임대료 받는 거 없던 일로 하겠다고 변호사한테 전달했대. 당신 각서까지 썼으니까 약속 꼭 지켜. 우리 몰래 의사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살란 말이야. 당신까지 나한테 이래야겠어? 당신이 예정 생각해서 조금만 나 도와줬으면 나 촌에 내려가서 조용히 의사생활 할 수 있었다고. 당신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그러게 왜 분수에도 안 맞는 병원을 통째로 훔쳐가? 그리고 나를 버리긴 왜 버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빠는 남편과의 법정 싸움이 끝나고 병원을 되돌려 받자마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병원 되찾는 거 보고 돌아가시려고 버티셨나 봐.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되찾아왔다는 말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오빠. 아빠도 이제 편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거야. 고모랑도 마지막에 인사 나눴으니까 아빠는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실 거야. 오빠, 이제 오빠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그 병원 맡길 사람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할아버지랑 아빠가 어렵게 지켜온 병원이니까 오빠 사고 치지 말고 잘해.
그래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너랑 엄마도 지키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오빠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도록 해볼게. 남편에게서 다시 되돌려받은 병원은 아빠의 죽음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오빠에게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와 다르게 매달 고모에게 건물 임대료를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고모가 가족 좋은 게 뭐냐며 통 크게 임대료를 50%나 깎아주셨습니다. 비록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몇 년간 이어진 힘든 법정 싸움을 치르긴 했지만 지금 저희 가족들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이혼의 아픔 따윈 느끼지 않고 엄마와 돈 펑펑 쓰며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제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돈 욕심, 출세 욕심 없는 이미 가질 거 다 가진 남자와 재혼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운명에 맡겨봐야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